부터 이제 그 연구반 과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지만 이제 또 듣고 나면 또 새롭습니다. 왜냐면 새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의 연구반에서 들으셨던 그 교재하고 또 다른 교재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박창수 씨 거 다음에 이 교재로 정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들도 잘 있고요. 지성호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 아파트에서 그 정기안전 관리할 때 아파트 찾아가서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천안에서. 거기서 맨날 안전관리하는데 일하고 있는데 딱 주머니에서 뭘 꺼냈는데 고장전류 계산하는 거, 그 요약해놓은 거 이렇게 꺼내서 이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 합격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하러 올 때만 봐요. 강의하러 올 때는. 왜냐면 평상시 때는 업무하느라고 바쁘니까 평상시 때 들고 가는 건 업무하는 용으로 그거 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기숙사 공부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왜냐면 공부는 다음 시간부터예요. 오늘은 워밍업이 워크숍이에요. 그냥 편하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대신에 맛보기로 어떻게 하는 과정이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책에는 목차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답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잘 보셨습니까, 민성 씨? 네, 제일 오래 하신 분, 저희 이제 청무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늦게라도 오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안 들으시나? 제가 전화를 할까 했는데 전화를 안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한 15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나면요, 반은 빠져나갑니다. 솔직히 다른 학원 가고 반 정도 남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분이나 오실지 궁금했는데 오늘도 한 10분은 넘게 오시니까, 그래서 계속 이게 또 시간이 들면 또 늘어나고요. 또 가끔씩 좀 3개월 특강 해가지고 더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두 명 또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우애를 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았던지 그런 내용들도 얘기해 주시고, 또 갈 때는 또 간다고 좀 얘기 좀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갈 때 가신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돼서. 근데 이제 그냥 가는 것들은 이제 그분들이 무슨 일 있나 저도 궁금하죠. 맨날 보던 분이 6개월 뒤에 안 보이니까 이제 하산할 때가 돼서 하산을 하셨나 보다.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인 것 같거든요. 좋은 데 가든 나쁜 데 가든 아니면 다른 학원에 가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아니면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번부터는 수업 못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걱정 안 하고 그러면은 다음번부터라도 제가 자료는 계속 보내드릴까요?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아예 공부를 손을 넣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가지시 말고 편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돈을 달라고만 안 하면은 제가 다른 건 다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돈을 드릴 만큼 여유는 없으니까. 자, 이번 과정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성호 씨 책 가지고 할 때 10개 정도의 문제를 한다고 했는데, 시험은 봅니다. 2시부터 2시 반까지. 그럼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10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30분 동안 쓴다 그러면 3페이지밖에 못 써요. 그 3페이지에다 10문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3페이지에다 10문제를 쓰시려면 뭐밖에 못 쓰시겠어요? 키워드 정도밖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정의, 목차. 그때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 이거 보고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이거만 보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왜? 30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 쓸 게 없잖아요. 이걸 보고 뭘 쓸지를 모르잖아요. 책만 보고 그대로 베끼기는, 이거 베끼다 보면 30분 지나가거든요. 한 문제 책 보고 쓰시다 보면 30분 지나갑니다. 진짜로. 왜? 2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25점짜리 문제는 25분에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면 이걸 보고 쓰다 보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도 개요, 구성, 송전 방식, 특징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만 먼저, 그리고 제목 옆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요약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는 훈련을 하시라고 이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꾸 박상수 씨 것도 이렇게 키워드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안 보여드렸어요. 전 시간 때는. 왜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아서.
자료는 다 있으면서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면 다 박창수 씨 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키워드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쓰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요 다음 과정 뭔가 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 기본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다른 학원에서 다 기본반은 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기본반의 컨셉을 잡기에는 송기룡 교수님 거를 가지고 하셔야지만,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문은당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문과 것도 있어요. 근데 송기룡 교수님 그 체계가 다른 데서도 공부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체계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발전공학 같은 경우는 발전공학 책들이 있어요. 발전 기초책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그 책 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걸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시복 교수가 쓴 그 발전 그 공학 책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 책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거기서 베낀 거예요. 다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오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발전교육원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HWPI까지도 있어요. 발전교육원에. 일부는.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발전교육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KPLI 거를 책을 샀어요, 제가. 한 2005년도인가? 지금은 이제 책이 잘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엔 출판사에서 책을 남는 재고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알아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재고를 떨이를 하는데, 살래? 그래서 그때 한 40만원인가 50만원 주고 책을 한 20권인가 샀어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스캔을 해놨어요. 분류별로.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니까. 그게 잘 사니까. 중앙연수원 같은 경우, 중앙교육원 같은 것도 옛날에 아까 보셨던, 한전이 지금 막혀있지만 옛날에는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변전소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아이디 코드 넣어가지고 안에서 다, 주말에 가면 맨날 그랬잖아요. 시험 안 보고 하실 때 그 사람들을 세미나 할 때 저는 거기서 다운받고 있었어요. 뒤에서. 자료가 돈이니까. 지금은 이제 얻을 수가 없거든요. 막혀있으니까 못 얻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일부는 USB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 인가 받아야 되고 뭐 다 복잡해졌어요. 요즘은 공기업이 쉽게 자료가 유출이 안 돼요. 옛날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괜찮은 거고, 또 어디 교육원을 가더라도 뭐 안전공사 가도 안전공사에서는 저한테는 자료를 줘요. 제가 드린 게 많기 때문에 달라 그러면은 못 줄 거는 못 주지만 개인적으로는 얻어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저도 많이 배워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워드만 친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워드 치려면 힘드니까 그걸 편집해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19장으로. 이 책의 목차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도 보시는데 지장 없어요. 왜냐면 2006년도 건데 지금 2012년도로 나온 거는 문제가 한 15문제에서 20문제밖에 추가가 안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한 178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15문제 추가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보시는 데는. 나머지 15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죠. 이 사이사이에다가. 왜냐면 주는 것만 받아먹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만들어도 봐야 돼요. 남이 뭘 해주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리는 거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옆에다 간단하게 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저도 이걸 보면 힘든 게 뭐냐면 제가 하던 키워드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날 해왔던 그 방식에서 키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키워드를 설명드린다는 하면 제가 옛날에 알았던 그 키워드를 그대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충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지만 됩니다. 자, 기사 공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뭐 저기 나오는데 이것도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어제 그냥 어떤 자료들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인터넷에서 웹서핑 해가지고 기사 공부 방법들 나왔던 것들 그냥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52장인가? 52페이지인가요?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지연 씨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지연 씨가 옛날 했던 그런 것들, 자료들하고. 그래도 이지연 씨나 뭐 이렇게 권준호 교수님이나 이렇게 몇 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남겨놓은 내용들을 가지고 저도 이제 할 때 보면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봐요. 다시. 6개월이 지나고 새로 시작할 때는. 마음을 다져야 되니까. 이거 넘어가면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거에 앞서서 요 안에 걸 한번 볼까요? 제목을.
이 책에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첫 번째 자기관리.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162일 남았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자꾸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아, 이거밖에 안 남았네? 또는 이거나 남았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좋은 측면에서 나쁜 측면.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럼 나쁜 측면이고, 이거나 남았네? 그러면 그 남은 것도 충분히 더 쓸 수 있게끔 자기가 노력하겠다는 얘기예요. 50일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별로 없다는 얘기고, 50일이나 남았네?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50일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딱 보시면 학습 방법.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뭐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아까처럼 그 100문제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점수를 한번 공개를 해보세요. 여러 사람한테. 이번에도 시험 보신 분들은 내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까 1시간 정도라도 각자 시험을 봤는데 내가 2교시에서는 이렇게 썼더니 요 정도 나왔는데 뭐가 좀 문제였던 것 같다. 자아 비판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좀 경험을 하게.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얘기를 듣고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자기는 2교시에 80점 나왔는데 2교시에 이 사람은 60점이 나왔어요. 그럼 뭔가 원인이 있잖아요. 나는 요런 거 선택했더니 80점이 나왔더라. 나는 요거 선택했더니 60점이 나왔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야, 학원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시험을 봐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공유를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초점이 뭔가 틀렸구나. 그러면 60점밖에 안 나왔던, 예를 들어 30점밖에 안 나왔던, 30점밖에 안 나온 건 뭔가 문제가 있죠.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3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답안지 혹시 어떻게 쓰셨어요? 얘기를 물어보면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쓰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틀린 걸 그때서 고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제 데이터베이스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시험을 봤더니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얘 부분은 요 정도의 답안지를 썼더니 한 20점 정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80점이 나왔다는 건 한 문제당 20점 정도를 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17점에서 한 20 몇 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썼던 걸 봤더니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모범 답안을 썼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모범 답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35점 나왔던 때 답안지 많이 썼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는데 제가 아는 걸 많이 썼는데 문제는 모범 답안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없어도 이제 아는 대로는 써야 되니까. 쓰는 데까지 썼는데 많이 쓴 것 같은데 점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그 방향이 안 맞은 부분 어떤 부분을 썼냐. 다른 사람은 점수가 잘 나왔는데 어떤 부분을 썼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삼천리로 간 거예요. 물 주세요 했는데 사이다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물이죠. 탄산가스가 있잖아요.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데 사이다를 줘보세요. 어떻게 해요? 갈증은 가실지 모르겠어요. 목의 갈증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거품이 올라니까 더 더부룩하고 더 안 좋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반드시 그룹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룹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건요. 나중에 합격할 때 돼서 뭐 어디에서 학원에서 합격했네. 개인이 합격하신 분은 거의 드물어요. 아까처럼 자기가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모여서 이렇게 스터디를 해가지고 뭔가 모의 시험을 통해서 계속 학원 수업 외에 다른 공부를 좀 하시다가 보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쌓여 있다가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룹 스터디를 다른 데들은 많이 만들어드려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정보통신은 들어오자마자 그룹 스터디를 만들어드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은 거죠. 1대1로 다 모여가지고 무조건 해야 돼. 스터디를 안 하면 안 돼요. 정보통신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할당이 되니까 안 할 수밖에 없고 또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의 피해가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저처럼 돈으로 때워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해가지고 와서 한 거보다는 뭐 못 나오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걸로 벌금 많이 냈어요. 하는 건 다 했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때 설명했던 게 다 기반이 돼서 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설명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똑같이 여기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이 했던 걸 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또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들었던 거를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새로운 유형을 맨날 받아보면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앞에 나가갈 수 있으니까. 많은 유형을 달아봐야지만 되니까. 그래서 저보다 오래전부터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더 강의는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아까처럼 눈높이를 맞춰드리는 거 그 차이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걸 다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요. 9시부터 6시까지 6개월 동안 다녀보세요. 진짜 강의하면서도 존 적이 있어요. 피곤하니까. 강의하면서도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도 해요. 나한테 주어진 부분이니까. 힘들 때는 힘들다고 쉬고 여기서 잠깐 자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강의하다 보면 또 괜찮아요. 그때만 잠깐 피곤할 때만 쉬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피곤할 때는 잠깐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만의 또 공부 패턴들을 찾아가 나가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책 앞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 체계적으로, 절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더 나온 여러 가지 있어요. 딱 보시면은 두 부류. 어떤 상황 변화가 해도 돼 있다. 항상 바쁘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합니다.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합격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얘기들이 많아요. 또 뒤에 보시면 합격의 1단계. 절대 공부량이 부족하다 이거죠. 저도 옛날에 열심히 할 때는 회사에서 9시 끝나죠. 끝나고 와서도 도서관에 들렸다가 회사에서 야근할 때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야근을 하니까 그러면 도서관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서 1시간이 안 돼요. 근데 도서관 가면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자는 시간도 1시간이에요. 예? 피곤하니까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보고 간다 이거죠. 끈을 안 놓으려고 매일. 그러다가 나중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학원도 출장도 많다 보니까 도서관도 못 가고 나중에 해놓고 나서 며칠 못 나간 적도 있고 연장 안 해지죠. 돈 냈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왔든 안 왔든 간에 거기는 돈만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돈을 받아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겠어요? 일단 나오셨으니까 6개월은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6개월만 배우고 나시면은 조금 나으실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6개월은 힘드셨어도 그 다음 6개월은 여러분들 편하게 집에 가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대신 여러 가지 자료를 나눠드리니까 그걸 보고 하시라고. 왜냐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만의 또 공부 시간이 또 필요해요. 제 거를 계속 쫓아오다 보면 지쳐가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많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근데 반복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지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귀는 왜 구멍이 2개냐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맨날 SSKK 시키면 시킨 대로, 까라면 까라. SSKK. 농담이지만 근데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일단 쫓아오는 데까지는 쫓아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은 힘들면은 이번 한 주 수업 안 들었다고 죽습니까? 여기는 죽는다고 나왔더라고요. 내용들을 쓰면은 죽도록 공부해라. 그래도 당신은 안 죽는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열심히 해도 안 죽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라 이거죠. 명언 중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공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생각을 주고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료를 공유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이제 어제 받아가지고 그냥 편집만 했어요. 밤에 이게 한 1시까지가 편집했나? 보시면 자료 분할은 쉬운 책부터 해야 되고 여기 여러 가지 학습 방향 이전 씨 부분. 이전 씨도 지금 보시면은 50세 이후에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하나씩 해가지고 기숙사 6개 따셨으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지금 사이버 전기 기술학원인가 거기서 건축 전기하고 발성 배전 쪽으로 동영상 강의를 녹화를 해가지고 하시니까 옛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걸 바꿔가지고 발성 배전 작년 8월 달부터인가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그 전부터 해서 자료도 많이 보고 건축 전기 같은 것도 자료 받아가지고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자료들 잘 만드시고 워드 작업하고 다 하니까 옛날에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도 들어보고 보호개전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런 원리 쪽으로는 참 내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은 3명이 모이면 뭘 한다고? 고스톱을 친다고요. 근데 3명이 모이면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은 배울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는데 한 사람 더 붙잖아요. 그럼 비교가 돼요. 두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없는 걸 또 새로 배울 수가 있어요. 학원에는 지금 몇 명이에요? 10분이 넘잖아요. 물론 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더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는데, 아까처럼 뭐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된다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설명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더 설명하는 방법을 더 잘 모색하게 돼요. 정리를 더 잘하게 되고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부분을 하게 되고,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원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러 사람 물어보면 아 이건 이런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뭐 강의를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강의를 시작한 게 2011년도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부담은 되죠. 근데 제가 해본다는 거는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나서서 하다 보니까 자꾸 저한테도 수업 듣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요령이 늘어나는 게. 저도 요령이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상대로 제 스킬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저의 마르타가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보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또 다른 기법으로 바꿔요. 그러면 그거 했을 때 반응 좀, 요거 다음번에도 이렇게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든 할 때 여러분만의 뭔가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요리할 때 뭐죠? 레시피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답안지 쓰는 것도 레시피가 필요해요. 근데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다.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레시피를.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답안지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는 혹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주면 레시피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레시피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유를 해가지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런 거는 좋은 거니까.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시고, 변압기 원리, 학원 나왔잖아요. 원리 벡터도 종류, 결선 방식. 아까 나왔던 변압기 하나만 대해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단편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반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반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연구반 쪽에 가서는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려요. 단편적으로 해가지고는 이 연구반처럼 답안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반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셨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앞뒤로 뭔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추가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하면 좋은데, 아까처럼 OLTC 설명드렸잖아요. OLTC만 쓰시지 말고 변압기 기본 이론부터 해가지고 권수비로 가서 NLTC로 가서 OLTC로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모색해서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러면 소금을 지금 치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치는 게 나을까요? 물을 지금 넣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넣는 게 나을까요? 뱃속에 들어오면 똑같지만 여기서 넣는 순서에 따라서 짜고 틀리고가 틀려져요. 왜냐면 소금을 먼저 넣으면요, 소금기가 있죠. 하지만 증발돼서 날아가요. 나중에 넣게 되면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많이 넣어놓으면 그걸 넣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잖아요. 물을 집어넣으면 맛이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소금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맛보다 간 늦게만 약간만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나중에 뭔가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부분은 처음부터 집어넣으시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소금처럼 결론, 아니면 향후 방안, 아니면 결론, 이런 것들을 잘 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정리를. 그래야지. 왜냐면 서론 쪽에는 정의는 다 써요. 본론 쪽은 다 써요. 근데 출제자가 의도하는 부분을 마지막에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 채점자는 딱 보거든요. 정의 보면 정의 썼네? 본이 썼네? 대충 잘 썼어. 그리고 와서 끝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이 확실하게 잘 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론에서 출제자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족한 부분이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답변을 해주면 이 사람은 확실히 알고 썼구나, 이렇게 더 검증을 받는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하나 더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1200점이 만점입니다. 왜냐면 1교시 100점씩 해가지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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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해가지고 400점이거든요. 근데 채점자가 3명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총 1200점, 400점 곱하기 채점자 3명이 점수를 매기 때문에 1200점의 점수를 줍니다. 근데 합격 점수는 720점을 맞아야지만 60%가 돼서 60점이 나와서 합격을 하거든요. 719점으로 떨어지신 분들을 제가 5분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합격을 하셨어요. 본인이 열받아가지고 1점 때문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1점 더 주면 되거든요. 진짜 억울한 거죠. 59.97, 뭐 997 이렇게 나오는데 또 몇 점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720점이 됐는데 저도 한 700점 정도 맞아본 적은 있어요. 20점 정도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20점이면은 7점씩을 안 준 거예요. 7점씩을. 25점짜리에서 7점이라는 거는요, 반타작이에요. 왜냐면 20점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많이 줘야 20점이거든요. 그럼 7점짜리를 안 줬다는 거는 그 세 사람이 공동으로 7점을 안 줬다는 건 한 10점 배열에 10점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문제를 못 썼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승패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어떤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그런 문제를 100문제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문제가 나왔을 때 거침없이 쓰니까. 그리고 안 되죠. 그러면 이것저것 갖다 쓰는 거예요. 연결해서. 자, 이 뒤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빨리 넘어가면 학원 강의 수강 뭐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2, 3년을 수강한들 별다른 진단이 없다. 뭐 세미나반은 어떻고 뭐 자료 그림을 뭐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런 거 한번 다 보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건 이재현 씨가 썼던 거야. 합격 수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상수 씨가 지금 썼던 그런 내용들이고 여러 군데 부교재 독파 처음부터 다시 한다. 예? 서브노트가 메인이다.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연구반에서 수업 들으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서브노트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 거. 그건 다 드려요. 메일로. 그때그때마다 요약해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 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연구반에서 뭐가 나오든 간에 여기 지금 한 180문제가 있잖아요. 송배정만. 발전 쪽에 40문제 하면 이게 200문제가 넘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책만 이거 다 달달 애워가지고 가져가시면 합격합니다. 이거를 다 쓸 수만 있으면. 진짜 그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걸 쓸 수 있으면 합격합니다. 근데 이걸 못 쓰시니까 이게 왜 1000페이지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관연도 문제니까. 근데 이걸 다 못 외우니까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거 50개인데 50개가 100개가 되고 150개가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외운 개수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접수해놓고 시험 많이 안 봤습니다. 솔직히 접수해놓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왜냐면 50%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이 4일 전인가까지 신청하면은 50% 환급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접수 기간에는 100% 환급이 돼요. 취소하면. 그 다음에 뭐 얼마 동안은 50% 환급이 되고, 그게 일주일 전까지인가요? 일주일 전까지인가 취소 신청을 하면요 50% 환급 받고요. 일주일 이내로 하게 되면 환급도 못 받아요.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게. 그리고 나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번에 시험 보면 합격했을 텐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잘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소설을 써라. 뭐 합격, 오늘의 나만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말고 10년 후의 나를 위해서 오늘을 사십시오. 뭐 이런 명언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제가 명언들 보시면 여기 뒤에 한번 좀 볼까요? 예. 1번부터 20번 해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30번에 저기도 있는데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여기 보시면 침도 있는데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리는 눈물이 된다. 그러니까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지 말고 하라는 게. 여기 또 웃긴 거 있어요. 30번에 보시면은 노페인 노게인 같은 건 학벌이 돈이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학벌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30번을 보시면 1시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게 좋게 바뀐다는 얘기인지 나쁘게 바뀐다는 얘기인지. 예? 좋게 바뀌는 거는 1시간 더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자격증을 따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또 있어요. 10분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예? 그만큼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조금씩 모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큰 부분이 된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 보시고 조금씩 여기 와서 좀 더 용기도 얻고, 그 다음에 힘들어도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좀 찾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어제 다 인터넷에서 서핑해서 만들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드릴 텐데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뭐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또 똑같이 나갈 거예요. 기본반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기본반은 제가 보기에 그게 제일 나은 것 같고, 대신 이제 칠판에다 좀 써드리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키워드 정도를 그때 보고했다면 이번 장에서 별 것 그전처럼 이제 또 조금 써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 반복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연구반은 아까 보셨던 키워드 만들어드렸던 거 가지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이거 스캔 떠가지고 화면을 이거 스캔을 언제 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스캔 뜨려면 시간 걸리겠죠. 파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하고 그 전까지는 일단 칠판에다 해가지고 좀 요약해드리면서 써가는 식으로 아니면 아까처럼 그 제목들은 있으니까 제목하고 그림 그려드리면서 같이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당분간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뭐 스캔을 뜨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또 뒤쪽으로 넘어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달리기 하는 내용들도 있고 1000m. 저도 이제 어제 이거 만들면서 대충 읽어봤어요. 왜냐면 편집을 하면서. 근데 뭐 좋은 내용들도 많고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냐, 그 사람만큼 고생 안 하고 하려고 학원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줄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어디 제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이트를 한번, 블로그들을 한번 방문해봤어요. 별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디에 갔더니 자기는 2년 안에 기술사를 딸 겁니다 라고 거기다 딱 써놨더라고요. 목표의식을 넣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서핑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에 있는 이제 고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고수들이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러면 진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진단을 어디 와서 받냐? 이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걸 받아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든가. 그러니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지,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지, 과연 이 방향대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러면서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오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학원에 모으는 분들, 학원한테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학원생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 평판을 듣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럴 거고,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바뀔 때, 저도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면 바뀌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럴 계획은 없으니까, 최대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유지해 가면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저를 보고 쫓아오시는 분들은 계속 쫓아오시면 돼요. 일단. 왜냐면 저를 보고 쫓아오시는 분들에 맞춰서 제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무리하게 바꾸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바꾸고, 과정도 좀 패턴도 바꾸고, 뭔가 새로워야 되니까. 똑같은 걸 강의를 하면은 듣는 사람은 똑같은 레파토리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맨날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똑같은 얘기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듣나요? 안 듣죠. 뭔가 재밌는 것도 한번 얘기해줘야 되고, 뭐 연예인도 한번 데려와야 되고, 집중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보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든가, 좀 더 다른 자료를 설명드린다든가, 아니면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틀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반은 그렇게 틀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반을 그렇게 틀리게 가서는 뭐 다른 학원들도 다 똑같아요. 다 틀린 건 이제 연구반 쪽을 제가 계속 변화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반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 연구반을 통해서 계속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돼요. 시간 날 때.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접어버리시고 여러분들 목표를 딱 붙여놓으십시오.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그리고 정 안 되면 볼펜심도 오늘 하루에 얼마 썼나 딱 봐가면서 자기 반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볼펜을 많이 안 쓰는데, 이번에 시험 볼 때는 제가 한번 거봤어요. 얼마나 쓰나. 그러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지금 또. 근데 하루에 몇 개씩을 써야 되죠. 다음 주에 오면 분명히 저한테 볼펜심 바꿔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3개 드렸죠, 제가. 볼펜심을.
근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저한테 바꿔가도 되거든요. 근데 3개 주신 분들이 바꿔가셨다 그러면 2개를 이상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볼펜식 가져오시면 저한테 반납하는 게 아니라요. 볼펜식만 보여주시고 자율적으로 그냥 필요한 만큼 드립니다. 볼펜식을 2개를 가져오면 2개를 드릴 거고, 왜? 2개를 가져왔던 건 2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 2개 쓸 수 있으니까 2개 주세요라고 저한테 내미는 거니까 전 2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볼펜 2개씩은 4개는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라고요. 기숙사 합격할 때까지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든 아니 버리시든 그건 여러분의 땀으로 얻어진 결과니까. 저는 그거 해봤자 6개월에 한 15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별 돈이 안 돼요. 여러분한테는 하나 살 때는 뭐 1,000원, 1,200원 정도? 1,200원에서 1,500원 될 수도 있고, 볼펜심이 한 1,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조금 비싸요. 근데 그거 사시는 것보다 그냥 오시면 그냥 공짜로 나눠드리니까, 민성 씨 몇 개나 바꿔 가셨죠? 대략? 네, 10개 넘어가는. 예. 6개월 동안 10개 받아가셨어요. 근데 이 10개를 받아가시려면요, 22주 정도 되거든요. 23주? 그럼 2주에 하나씩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주에 하나씩 쓰시는지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쓰면 일주일에 하나 써요. 쓰기는. 근데 일주일에 하나 쓰시려면요, 하루에 쓰시는 양이 많아야 돼요. 진짜로. 2주에 하나 썼다라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으니까 오늘 날짜로 그 심에다 한번 써보시고 과연 그게 언제 닳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거나 쓰세요. 여러분 일하실 때도 쓰시고 볼펜 잊어버리시면 오세요. 볼펜 또 드릴 테니까. 예?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밥 한 끼 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식사는 3월 달쯤에 한번 좀 3월 1일 개강하고 한 3월 8일이나 한 3월 15일 정도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한번 식사하시고, 합격자 발표 나면 누군가는 밥 사러 오겠죠. 그때 또 한번 드시고, 예? 합격하시면 합격했다고 전화 좀 주시죠. 그래야죠. 예? 와서 밥도 사고 자기가 합격했다고 좀 알려줘야지 또 좋은 정보를 받거든요. 왜? 필기만 합격했지 실기를 합격한 게 아니거든요. 실기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배우셔야 되니까. 학원들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러 오는 부분들. 오늘 좀 쓸데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책 제목을 어디냐?